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연수에서 화재라는 형태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화재와 관련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화재의 형태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재 형태를 나누게 되는데, 우리는 이미 연소라고 하는 부분들이 표면 연소, 그리고 우리 예혼합, 확산, 우리 이제 분해라든가 자기연소라든가 몇몇 가지 형태로 구분을 하게 됐는데, 인간의 의도에 반하게 됐을 경우에는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화재의 형태에 따라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연수에서 보셨던 비슷한 내용들로 같이 들어가 있게 되게 되는데, 확산화입니다. 그냥 우리가 확산연소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이제 그런 유사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연발화가 있고, 그 다음에 훈소, 예오남연소 이렇게 나타나질 수가 있는데, 훈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부화재 같은 이제 그런 형태의 개념과 가깝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담배 같은 그런 것들도 우리가 흔히 훈소 같은 이제 그런 형태로 표현을 하고요. 예오남연소 같은 경우는 폭발이라는 형태로, 그러니까 화재의 형태는 지금은 크게 한 4가지 형태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자연발화가 이제 중요한데요. 자연발화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내가 점화원을 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스스로 내부에서 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화이한 발화라고 하게 되는데, 이 인화이한 발화는 외부에서 화염을 갖다 대거나 접염을 했었을 때 붙는 형태를 의미를 하는 거고, 이 자연발화는 외부가 아니고 내부에서 온도가 점점 상승해서 나타나는 형태들. 그러니까 원인 그 자체는 열축척이 원인이 되고요. 그리고 이 열축척을 없애는 게 우리가 자연발화를 방지하는 방법이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자연발화를 방지하는 방법도 사실은 영양요소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가연물, 산소, 점화원이 활성화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조건 정도로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형태는 보시다시피 산화, 분해, 흡착, 중합, 발효라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보편적인 산화열은 우리가 가장 많이 표현되는 것들 중에 한 가지가 기름걸레 같은 것들, 그 외에 원면 같은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많이 표현되는 게 기름걸레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기름걸레는 화재 사례가 여러 차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자하게 밀폐돼 가지고 기름걸레가 쌓여 있으면 산화열에서 이제 발화를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분해입니다. 분해가 되는 물질들은 몇몇 가지 특정 지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끝에 렌으로 끝나는 것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아세틸렌, 산화에틸렌, 에틸렌이란 것들은 분해열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 이 분해열에 의해 가지고 차후에 나오게 되는 분해 폭발까지 이어지기도 하는 그런 것들. 자, 그리고 흡착열이 있습니다. 자, 활성탄, 목탄, 유연탄 이렇게 해서 탄으로 끝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주로 흡착. 중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소위 말하는 중합 반응에 의한 아크릴론, 스티렌, 초산, 비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이제 중합 반응에 있을 때 나타나는 것들. 발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주로 탭이라든가 하는 먼지라든가 이제 그런 요소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적정하게 발효를 하는 그런 과정이 됐었을 때 발효에 의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런 형태의 것들, 그러니까 화재의 형태가 결국은 우리가 어떤 경로를 가지든 간에 무염착화라든가 하는 형태 내지는 발염착화라는 형태, 그리고 플래시오버라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자, 그러니까 무염착화는 소위 말해서 활성화되지 않은 연소의 3요소만 있는 불꽃이 없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다가 발염이 됩니다. 즉 특정한 조건에 의해 가지고 얘가 화염이 불이 붙게 되는, 활성화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연소의 4요소가 작용하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화염이 커지면서 확산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플래시오버라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 플래시오버 단계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자, 강의실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강의실에 우리가 앞쪽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교단 쪽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저기 뒤쪽에 있는 우리가 책걸상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게 점점 확산을 해가면서 열이 피드백이 되죠. 직접적으로 화염이 접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기 뒤쪽에 있는 책상이라든가 이제 의자 같은 데에서는 이미 열이 피드백이 되는 상태, 복사전도 대류에서 열이 전달되는 상태가 되게 되니까 열분해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열분해가 되기 시작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가스가 나타나게 되겠죠. 근데 여기에는 이 실의 온도가 예를 들어서 목재 발화점 이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실 전체가 순식간에 화염으로 뒤덮여버리는 형태. 즉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우리가 플래시오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플래시오버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사람이 살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실 전체로 화재가 확대가 되면서 우리가 채성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채성기로 접어들게 되고 이때 이제 더 이상 탈 게 없을 경우 연소 낙하가 되기도 하고요. 특정한 조건이 형성이 됐을 경우에는 백드래프트라는 현상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자, 내화 구조로 되어 있는 아주 밀폐되어 있는 구획이 되어 있는 그런 실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플래시오버 단계까지 이미 점차적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 플래시오버가 다다르게 되면요, 여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자, 실 전체에 들어가 있던 산소를 순간적으로 소모를 하게 됩니다. 즉 그러니까 초기 단계, 즉 여기에서 무염착화, 발염착화 단계까지에서는 실 내부에는 갈물의 양에 사실은 의존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료지병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 플래시오버를 기점으로 실 전체가 화염에 쫙 확산이 돼버리게 되는데 이 이후 즉 빛과 열을 수반하는 산화 반응, 즉 산소가 있는 양만큼만 반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 전체에 있는 산소를 쫙 소모를 다 해버렸어요. 그렇게 되니까 환기량에 의존하는 환기지병 화재가 됩니다. 자, 근데 이 환기지병 화재가 됐는데 실 전체에 있는 우리가 산소를 소모를 딱 했는데 자, 플래시오버 단계로 채성기로 갔는데 결정적으로 뭐가 부족한 상태가 돼버린 겁니까? 완전히 밀폐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으니까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내부는 강제로 지금 어떻게 접어들었냐면은 연소 낙하는 감쇄기로 접어들었습니다. 감쇄기로 접어들었는데 때마침 누가 개구부 즉 우리가 문을 열었어요. 방화문이라는 이런 것들을 열었어요. 그럼 순식간에 뭐가 공급이 되는 겁니까? 산소가 공급되는 상태, 즉 실 내부는 갈선가스와 그리고 점화원이 있는 상태가 되는데 산소가 부족한 상태인데 일종의 산소가 공급되게 되면 일종의 가스 폭발과 같은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런 현상을 우리가 주로 소방관이 다치게 되니까 소방관 살인 현상, 즉 백드래프트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랬는데 이걸 우리가 몇 가지 단계로 이제 나타나 보게 되면은 자, 무염착화에서 발염착화까지를 우리가 초기. 그래서 이 발염착화 단계에서 플래시오버 단계를 우리가 성장기, 그리고 채성기, 그리고 감쇄기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잠시 언급이 됐었던 연료지병, 환기지병 같은 이런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자, 이 연료지병과 환기지병은 아까도 잠시 백드래프트에서 나왔듯이 우리가 화재 온도 곡선, 시간 곡선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연소의 3요소가 만나는 이 지점에서 무염착화가 됐다가 발염착화가 돼가지고 플래시오버 단계까지, 즉 플래시오버 단계까지 오면서 실 내부에 있는 산소를 소모를 다 하게 되죠. 그래서 초기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초기의 부분에서는 연료량에 의존하는 연료지병 화재가 됐다가 플래시오버 단계 이후로 오게 되게 되니까 환기량에 의존을 하게 되는 환기지병 화재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우리 성장기, 채성기라든가 감쇄기 부분에서는 결국은 우리가 최고 온도와 지속 시간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화재가 가혹합니다라고 하는 화재 가혹도와 관련한 그런 부분들에 의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이걸 또 다른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내화 구조의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공기 공급이 제한이 돼 있으니까 아궁이처럼 그러니까 얘를 저온 장기형으로 오랫동안 탈 수 있어 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우리가 목조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곤 단시간형, 즉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보시다시피 온도가 상승을 했다가 더 이상 탈 게 없으니까 순식간에 그러니까 곤 단기형으로 표현한 이런 그래프로도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러한 과정들이 결국은 자 보시다시피 가연물, 산소, 점화온, 그리고 연쇄 반응이 적정하게 형성이 되고 적정하게 영양요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산소라든가 이제 그런 분들을 표현을 조금 달리합니다. 산소 공급원, 산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계구보의 크기, 결국은 계구의 크기가 커야만 산소가 원활하게 공급되죠. 그러니까 표현의 다름에 있어 가지고 근본적인 내용들은 다 뭐냐면은 지금 보시는 연쇄 3요소 내지는 4요소가 이러한 화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근데 이런 화재를 우리가 구획된 실에서 발생을 한다 해서 구획실 화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형태로 봤었을 때는 이런 가연물의 양 그리고 가연물의 성상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화재 실 내에 있는 가연물의 양이 얼마냐? 그것을 우리가 화재 하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화재 하중은 사실 성능이조 수방 설계라는 개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성능 수방 설계는 소방에서는 최고 레벨이 높은 설계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화재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가정을 해가지고 여기는 가연물이 어떻게 있고 연소생성물이 이렇게 나타나니까 이렇게 피난을 해야 되고 안전하게 해야 돼라고 하는 그런 개념, 피난 안전성 평가라 그러거든요. 그런 개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재 하중이라는 그런 개념이라든가 아니면은 가연물이 유류라든가 이런 형태들, 그런 형태들에서는 유류일 경우에 나타나는 재해 현상들, 대규모 유류 저장소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보일러바라든가 슬로버바, 내지는 우리가 아스팔트 직각이 있는 아스팔트를 채우는 그런 탱크에 발생을 할 수 있는 크로스오버 같은 그런 현상들이 있죠. 그런 특수한 형태의 것들 의미를 가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경우에 따른 폭발과 같은 그런 형태도 나타나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상폭발, 응상폭발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보시게 되면 폭연, 폭갱, 블레비 같은 특수한 케이스들, 그러니까 폭연에서 시작해서 사실은 폭갱으로 전이가 되기도 하는데, 이 폭행은 우리가 화염의 전파 속도가 음속보다 더 빠른 것들을 의미를 하게 되고, 블레비 같은 경우는 에카카스 저장 시설의 외부 이별에 의해서 이런 특수한 형태의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즉 그러니까 여기서 일련의 화재라는 형태로 우리가 구역실 화재라는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이 지금 같은 형태로 가연물의 형태라든가 조건이라든가 그런 거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제 나타나지기도 하죠.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으로서 중요한 것들을 보게 되면은 자연발화 중요합니다. 자, 플래셔바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장 곡선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양요소로서 볼 수 있는 연쇄 3요소 내지는 4요소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유류현상, 유류화재 시제 현상의 보일러버, 슬로버, 크로스오버 이런 요소들, 그리고 폭연, 폭갱, 블레비 같은 이런 요소들이 중요한 의미라고 보시면 아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화재의 형태 이렇게 봤는데, 자, 지금 같은 형태로 우리가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됐었을 때, 자, 연소 생성물이라는 형태로 나타나지게 되는데, 이 연소 생성물 같은 경우에는 연연열화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타나지게 됩니다. 결국은 이렇게 나타나는 연소 생성물에 의해 가지고 영향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 화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화염은 화염의 색상에 따른 온도가 각각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형태가 지금 보시면은 휘백색, 백적색, 황적색, 휘적색, 적색, 암적색 이렇게 불꽃의 색상에 따른 온도가 각각 달리 나타나지게 되는데 최상급은 백색이고 나머지는 적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색상에 따른 온도 등급이 각각 다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을 해보게 되면은 휘백세일 경우는 약 1500도씨, 그리고 백적세일 경우는 1300도씨, 그리고 황적세일 경우에는 약 1100도씨, 그리고 휘적세일 경우는 약 950도씨, 그리고 적세일 경우는 850, 암적색은 약 750도씨 이렇게 나타나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불꽃의 색상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연기하고 연소가스입니다. 자, 그러니까 연소가스는 완전 연소를 하게 되면 그렇지 않는데, 이제 일반적인 화재일 경우에는 자, 불완전 연소에 따른 연기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연소가스를 포함한 일부를 우리가 보편적으로 연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연기에 가지는 그런 특성들은 결국은 연소 생성물 중에서 독성이라든가 가시거리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 중에서 우리가 감광계수라는 것들, 즉 연기가 늘어남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가시거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난구 유도등을 봐야 되는데 피난구 유도등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감광계수는 중요한 개념 중에 한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런 연기에 열애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즉 복사전도 대류에서 우리가 열애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결국은 이 복사전도 대류한 열 전달에 따라서 연기가 유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역되어 있는 이 구역실 화재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것을 한번 봅시다. 자, 그러니까 연소라는 그런 과정에서는 지금 같은 형태로 온도가 상승을 합니다. 자, 그러면 최적이 팽창을 합니다. 결국은 압력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시작점은 가연물, 산소, 점화원이었을 겁니다. 즉,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가연물, 산소, 점화원이 형성이 됐는데 당연히 최적 팽창이 일어나겠죠. 최적 팽창이 일어난다는 것은 빛과 열을 수반하는 산화 반응이기 때문에 온도 상승에 따라서, 그러니까 기체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1도씩 올라갈 때마다 최적이 273분의 1씩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보일의 법칙, 샤렐의 법칙, 우리가 흔히들 보일 샤렐의 법칙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 중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온도 상승에 따라 본래 최적은 이 정도였는데 온도 상승에 따라 이렇게 팽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팽창을 했다라는 의미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밀도라고 표현을 합시다. 밀실한 정도, 그러니까 빡빡한 정도를 우리가 밀도라 그러는데, 이 밀도에 대한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입니다. 단위 체육당 가진의 질량이 얼마인데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자, 얘가 온도 상승이라 최적이 팽창을 하게 됩니다. 팽창을 하게 됨에 따라서 사실은 단위 최적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적이 달라진 그런 상태가 됐는데 이 최적이 커짐에 따라서 밀실한 정도, 내지는 빡빡함의 정도는 지금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작아질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갖고 온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최적은 작아지게 되죠? 그러면은 빡빡함의 정도는 어떻게 해요? 밀실함의 정도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우리가 온도가 상승하면 밀도가 작아지고, 밀실한 정도가 작아지는 거고, 온도가 상승하면 작아지는 거고, 온도가 커지면 밀도는 지금 어떻게 해요? 커질 수밖에 없다. 적어도 이제 기체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 상대적으로 주변에 있는 차갑고 무거운 공기는, 자, 얘가 가벼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그시 얘를 밀어주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무거워지는 공기가 아래쪽을 지그시 밀어주는데 거기에 따라서 얘가 상승을 하게 되죠. 이것을 우리가 부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같은 팽창력에 따른 결과에서 부력은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천장이라는 장애물이 없으면 그대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우리가 구역되어 있는 실일 경우에는 천장이라는 장애물을 만나기 때문에 이러한 천장을 따라서 흐르는 흐름들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천장 제트 흐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자, 만약에 지금 같은 형태로 계구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쌓여서 밀려나가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뜨겁고 무거운 것들이, 뜨겁고 가벼워진 에너지가 많은 것들이 얘네들을 밀어 올려주게 되니까 얘네들이 위로는 어떻게 해요?
뜨거워진 에너지가 많은 자 그런 연기가 방출이 되는 거고, 아래쪽에서는 지속적으로 지금은 어떻게 해요? 아래쪽 공간에서는 얘네들을 공간을 자꾸 메워지게 되죠. 이런 형태를 우리가 연돌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연돌 효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화재가 발생한 화재실에서 급격하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연돌 효과는 평상시에서도 우리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형태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건축물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게 되면은 난방을 하게 되면 온도가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아래쪽 공간은 차갑고 무거운, 그죠? 그리고 위쪽은 난방이 돼서 뜨거운,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구조를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온도차만 발생을 하게 되면은 연돌 효과는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뭐 다시 여기 또 되돌아서 보게 되면은 결국은 이 되돌아가는 이런 과정을 보게 되면은 자,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를 가지는 그런 부분들에 자연스럽게 공기가 아래쪽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이런 형태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지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산소가 공급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뭐 경우에 따라서는 자, 이런 걸 보시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중성대라는 게 있습니다. 이 중성대는 에너지가, 즉 방출되는 에너지가 높으면은 방출되는 게 많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얘가 타지를 못하게 되면 얘가 줄어들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런 형태의 현상들이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사람이 이제 호흡을 하듯이, 숨을 쉬듯이, 그래서 화재가 소위 말해서 불이 뭐 호흡을 한다, 숨을 쉰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유사하게 이제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계곡에서 연돌 효과가 발생을 했어요. 연돌 효과가 발생을 했는데 그 와중에 자, 외부에서 바람이 슝 하고 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연기가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죠. 이런 형태를 우리가 바람의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자, 바람이 돌풍이 외부 창이라는 그런 데서 들이쳐서 연기가 우리가 의도하지 않는, 오염되지 않은 구역으로 연기가 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람의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서 뭐가 있을 수도 있냐면은, 자, 공조 설비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공조 설비, 에어컨, 그죠? 뭐 선풍기, 가장 기본적인 형태들. 그러면 선풍기를 틀어놨습니다. 에어컨을 틀어놨습니다. 바람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기가 어떻게 다른 쪽으로 쏠려갈 수밖에 없죠. 이런 형태로 우리가 HVAC 내지는 공조설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남아있는 부분들은 지금 한 가지. 자, 예를 들어서 승강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승강기가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자, 당연히 여기서는 플러스 압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온도 상승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얘가 위로 올라갈 때 얘가 플러스 압력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압력이 됩니다. 즉, 그러니까 여기서는 플러스 압력이 되고 마이너스 압력이 되면 연소 생성물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근데 얘가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얘는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고, 이런 과정이 몇 번 반복을 하게 되니까 흡사 승강기가 지금 뭐처럼 돼버렸냐면은, 피톤과 같은 형태로, 경우에 따라서는 오염되지 않은 상부층에서도 지금 어떻게 해요? 연기를 우리가 이동을 시켜버릴 수가 있죠. 이걸 우리가 피톤 효과라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상용 승강기, 피난용 승강기 같은 그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극기 가압을 하죠. 그리고 여기서는 계단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느 부분들 부속실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극기 가압을 합니다. 즉 여기서 발생한 우리가 연기가 어디를 침범하지 않도록 계단이라든가 승강기를 침입하지 않도록, 자, 그렇게 이제 만드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특별 피난 계단, 비상용 승강기이기도 하고 피난용 승강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개념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 보이시다시피 뭐 기류 흐름에 따라서는 지금 같은 케이스를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이걸 뭐 흐름상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팽창력이 발생을 하고 팽창력의 결과에 의해서 부력이 발생을 하고 그 부력에 따라서 연돌 효과가 발생하는 이런 가장 기본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나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개념적으로 중요한 것들은 연돌 효과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이후에 바람의 효과에 영향을 받거나 아니면은 공조설비 HVAC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피톤 효과가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 연소 생성물들, 즉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안에 연소가 진행이 되면은 연연열화 이렇게 나타나지게 되는데 결국은 이렇게 연소의 3요소가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타나는 그 결과물들에 의해 가지고 얘들을 얼만큼 빨리 캐치를 하느냐, 잡아내느냐. 그래서 필요하게 되는 게 연기 가스기, 연기 감지기 같은 것들, 연소 가스 같은 경우에 뭐 일산화탄소로 감지할 수, 일산화탄소 감지기, 그리고 열 감지기, 그리고 화염을 감지할 수 있는 불꽃 감지기, 기타 등의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복합식 감지기, 그죠? 자,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게 되는 것들입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소방 전기라든가, 그리고 조금 더 발전을 하게 되면 소방 기계적인 부분들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이제 그렇게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중요한 것들 한번 보시게 되면은, 불꽃의 색상에 따른 온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복사 전도 대류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강간계수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연도력과 관련한 그러한 사항들이 매우 중요한 것들 중에 한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연소 생성물과 관련한 그러한 부분들은 지금 같은 형태 정도로 개념을 잡으시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